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제가 아직은 투자 못했지만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에어비앤비나 C3AI, 레모네이드, 그리고 팔란티어나 유니티 모두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지켜보다가 제 기준에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면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고 해도 주식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기보다는 싼 가격이나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돈 벌기 더 쉽지 않겠어요? 물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을 알아볼까 하다가 시킹알파의 2,400달러짜리 유료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 앤 다운그레이드 서비스인데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 기능이 혹시 되시나요? 이 기능이 제가 결제한 프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인지는 좀 헷갈리네요. 자, 아무튼 이 기능은 뭐냐면요. 퀀트 레이팅이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전보다 더 올라간 기업들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기간을 지난 7일로 바꾸고 이렇게 레이팅 타입을 바꿔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최근에 레이팅 점수가 올라가는지 보다가 저에게 익숙한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CVS라는 기업인데요. 애널리스트 분석 의견 수도 9명으로 많기도 했고요. CVS는 제가 창업했었던 회사의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됐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CVS에 입점했던 게 저에게는 큰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 또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기업의 레이팅 점수가 최근에 왜 강력 추천으로 올라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CVS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 1만 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CV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V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CVS가 어느 정도의 기업인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매출액 기준 최대 기업 500개 기업들 중에서 탑 10에 오른 기업들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연도별로 어떤 기업들이 탑 10에 들었는지 흐름을 보는 것도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GM이나 포드, 엑선모빌과 같은 기업들이 확실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월마트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고 2010년이 지나서부터 애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엑선모빌의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월마트는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CVS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2019년 기준 CVS는 포춘 500대 기업에서 8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V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월 24일 기준으로 CVS 주가는 67.97달러였습니다. 올 초 대비 현재 주가는 약 8% 정도 빠져있는 상태고요. 자,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해보면 100달러 근처에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해볼까요? 자, 10년간 주가 변화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에 100달러를 넘었다가 최근 5년간 주가는 슬금슬금 빠지고 있네요. 자,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 별로 재미없으시죠? 자, 하지만 CVS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VS는 3%대에 가까운 배당금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디비덴드 탭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2.94%고요. 페이아웃 레시오, 즉 배당 성향이 26.91%입니다. 이 의미는 순이익에서 26.91%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죠. 참고로 분기 배당입니다. 자, 과거 배당금 지급일을 한번 볼까요? CVS는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네요. 자, 그러면 CVS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CVS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수준의 주가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되는데요. PE 레이시오는 12배 정도 수준으로 섹터 메디안 값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리고 CVS 5년 평균 PE 레이시오보다도 35% 정도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투자 지표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PS 레이시오는 1도 되지 않습니다. 0.3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5년 평균 값과 비교해도 33% 정도 현재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R, 프라이스 북 레시오도 마찬가지죠. 5년 평균 값보다 거의 40% 정도 현재 주가가 저렴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보세요. 매출 볼륨이 정말 엄청납니다. 가장 최근 연도 매출을 보면요, 매출이 무려 6,2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매출이 300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연매출이 230조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매출 성장성도 좋았습니다. 한 번도 매출이 역성장했던 해가 없었죠. 그리고 순이익도 과거부터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순이익이 적자였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수치상으로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연도별 매출 성장률을 보면 매년 10% 정도로 꾸준히 성장해온 걸로 보여지고요.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3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네요. 자, 향후 EPS 성장률은 2021년에만 성장이 좀 부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2년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성장주들과 비교하면 성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CVS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VS는 1만여 개의 체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중심의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1100개 이상의 헬스 클리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헬스 클리닉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간이진료소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 처방 건수 기준으로도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 기업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의약품 유통 구조를 보면요, 보험사나 PBM 사업자,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그리고 약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인들의 건강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CVS가 장기 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사업은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17년 자료이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업체별 처방약에 대한 처방 건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월그린이 CVS보다 살짝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특수 처방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CVS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VS의 과거 인수합병 내역을 한번 보면요, CVS가 앞으로 어떤 사업 전략을 펼쳐나갈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CVS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55% 정도는 파머시 서비스 매출입니다. 즉,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하는 것과 같이 의약품과 관련한 서비스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테일 매출 비중은 33% 정도 되는데요. CVS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품과 같은 뷰티 제품도 판매하고 아주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매출 구조에 큰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헬스케어 베네핏 부분 매출이 2018년에는 전체 매출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에는 전체 매출의 27%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2018년 대비 2019년에 10배가 넘게 상승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에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인 에트나를 인수하면서 이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VS 과거 인수합병 내용을 보면요, 주로 드럭스토어들과 같은 약국 체인들을 많이 인수해 왔습니다. 이 의미는 CVS 매출 부분에서 주력 매출 부분인 파머시 서비스 사업 부분에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에 미국 최대 보험사인 에트나의 인수를 통해서 CVS 향후 사업 전략이나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VS에 투자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 CVS가 에트나를 인수해서 약국과 보험 영역을 개척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CVS는 약국 처방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독감 주사나 대상포진 백신 주사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100개 이상의 미니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처방약을 판매하고 이렇게 간이 진료소 같은 형태로 의료 서비스까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도 사업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CVS는 2018년에 건강보험 회사인 에트나를 690억 달러의 인수합병을 했는데요. 2018년에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수합병의 의미는 미국 최대 약국 체인과 미국 3대 건강보험사와의 전례 없는 결합이라고 하고요. 보건업계의 3대 주요 영역인 소매약국과 의료보험, 그리고 PBM이 한데 모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PBM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PBM, Pharmacy Benefit Manager,
PBM은 쉽게 말해서 의약품에 대한 비용 지출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랑 약국 그리고 보험사 사이에서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CVS를 분석하면서 공부한 거라서요.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2019년 기사를 잠깐 보면요. 트럼프 정부가 PBM의 리베이트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PBM이 결국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BM과 보험사들은 저렴한 약을 사용해서 환자들이 약에 대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더 쉽다. 리베이트 벽 또는 번들 리베이트로 경쟁 의약품을 제외시키면서 결국은 자유시장 시스템이 왜곡되고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의 채택을 저해하게 만들어서 환자들이 결국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PBM도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끼리 해먹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들이 혜택을 더 보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에트나 인수 관련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CVS가 에트나를 인수한 효과는 소매 약국에서부터 의료보험 그리고 PBM까지 CVS가 수직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CVS가 이 시장을 다 먹겠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요, 약국 유통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아마존을 견제한 전략적인 합병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트나라는 기업은 IT에 강한 보험사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CVS는 에트나 인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강력한 오프라인 약국 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CVS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텔라닥 분석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미국은 민간 기업이 의료보험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지간하면 병원보다는 약국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미국인들의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CVS는 에트나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의 입원 이력이나 검사 결과, 진단 기록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CVS의 강력한 약국 체인 인프라와 연계해서 맞춤형 처방도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비싸니까 CVS에서 관리를 해주고 돈도 벌겠다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에트나의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병이 악화되기 전에 CVS 헬스 허브와 약국에서 적절한 검사와 처방을 받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만성 질환 때문에 병원이나 보험사에 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자, 어떤가요? CVS가 구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투자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나요? 자, 이 자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CVS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NH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CVS가 에트나 인수를 통해서 사업적으로 기대가 되는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면요. 만성질환 관리를 CVS가 해주면서 CVS 주력 매출인 약국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CVS의 미니 클리닉 활용이 당연히 많아질 테니까 CVS 입장에서는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억제가 되니까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메디케어 사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에트나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CVS의 고객에게 멤버십 증대를 통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CVS 주가가 67달러 정도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달러에서 70달러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장기간 보유하기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1년 예상 주가는 최저 61달러에서 최고 101달러 수준이고요. 총 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7명이 바이, 3명이 홀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1년 뒤 평균 목표 주가는 83달러 정도 되는데요.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유망주들을 발굴을 주제로 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2021년 투자 전략은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굳이 많이 오른 종목에 뒤늦게 들어가서 더 많이 오르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당분간 찾을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주들을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